안녕하세요.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은 족저건막염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이 족저근막의 구조, 그리고 족저근막 통증이 있을 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에 통증이 있을 때 보통 저희들이 족저근막염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족저근막염은 보통 급성 통증을 이야기를 해요. 염증이 있는 상태. 그렇지만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만성적으로 간헐적이지만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기보다는 족저근막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은 그러면 어떨 때 생기게 되냐? 지금 보시게 되면 족저근막이 뒤꿈치의 뼈에서 시작을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발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족저근막이 평소에 많이 발달돼 있고 튼튼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취약한 분들이 보통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취약하겠죠.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활동량을 늘렸을 때 족저근막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뭐 마라톤을 나가신다거나 강제로 회사에서 나가야 될 때, 또는 뭐 축구를 갑작스레 한다거나 그럴 때 족저근막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족저근막의 구조. 족저근막은 일단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층에 있는 족저근막이 있고 심층에 있는 족저근막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뒤꿈치에 시작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족저근막은 발가락에 시작되는 뼈에 달라붙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발가락의 가장 몸쪽 부위를 기절골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중간 부위를 중절골, 끝쪽 부위를 말절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엄지발가락은 일단 발가락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기절골, 말절골 이렇게 불러요. 족저근막이 뒤꿈치에서 여기 기절골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발가락을 젖히게 되면 족저근막이 잡아당겨져요. 자, 그리고 족저근막은 흔히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체중심이 보통 뒤꿈치에 좀 더 많이 실려 있게 되거든요. 그런 하중 부하를 받기 위해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뒤꿈치 쪽이 좀 더 두껍고 앞꿈치 쪽이 조금 더 얇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의 통증 발생 기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일단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견인력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중이 발에 고르게 전달되지가 않아서 특정 부위에 쏠리게 되면서 족저근막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중이 고르게 실리지 않는 경우는 보통 발의 형태가 이렇게 평발이거나 정상적인 체중을 싣고 있는 발의 형태가 아니죠. 또는 요족이거나 둘 다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되는 경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족저근막의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견인력이 생겼을 때와 하중이 한 곳에 쏠렸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로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근육의 긴장 상태가 종아리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그런 분들은 족저근막염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어 있는 분들, 긴장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족저근막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근육의 긴장 때문에 발바닥에 있는 그 족저근막도 잡아당겨지게 되고 문제가 같이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갑자기 발을 쓰게 되면
견인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족저근막 통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 주게 되면 이 당겨지는 족저근막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겨지는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더 평소에는 짧아져 있던 게 좀 이제 유연해진 거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더 잘 견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권하게 되고요. 또 하중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족저근막과 유사한 주행 방향을 갖고 있는 이런 단지골근의 운동 같은 것들을 권하게 됩니다. 뒤에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의 지방 두께 자체가 너무 적어서 또 이런 족저근막 통증에 하중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더 취약하세요. 그런 나이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족저근막 통증과 햄스트링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우선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9배나 높다고 해요. 일단은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선상에서 봤을 때 발바닥과 햄스트링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근막 경선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9배나 높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햄스트링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족저 근막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세요. 자, 그래서 햄스트링의 타이트니스는 족저 근막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굉장히 크게. 자,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뭐를 해볼 거냐면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건데, 햄스트링을 관장하고 있는 경골신경에 대한 이 가동수를 할 거예요. 이 경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으로 주행해서 족저신경으로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도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신경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할 거고요. 그리고 족저근막 마사지, 그리고 발바닥 족저근막 스트레칭에 대한 거 할 겁니다. 발가락을 신전시키는 방법으로 할 건데, 그러면 족저근막이 이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치를 올려주는 내재근들의 활성도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단지굴근 운동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그리고 등척성 수축 운동 한번 해볼게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경골신경 가동수를 할 건데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무릎을 잡습니다. 발목을 최대한 배축 굴곡하시고 90도 정도에 위치시킨다는 생각으로 뒤꿈치를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번. 자, 이렇게 5회를 하루에 2, 3세트 정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복근, 가자미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이런 막대기도 좋고 문턱도 괜찮고 책도 괜찮아요. 근데 두께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얇은 책은 안 됩니다. 자, 다리를 올려주세요.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올려주시고 전족부를 밀착시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다리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비복근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되시는 거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게 되면 가자미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30초 진행해 주시고 2, 3세트 해주시면 돼요. 자, 족저근막 마사지는 마사지 공이나 뭐 골프공도 괜찮고 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건 다 괜찮아요. 저는 아까 썼던 이 막대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발 전체를 고르게 밟아주시면 족저근막의 마사지가 되시는 거고요. 한 1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 너무 아파하시면은 이 딱딱한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드러운 걸로 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족저근막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리를 이런 모습으로 약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발가락을 벌려서 중립발을 만들어 주세요. 발가락의 두 번째, 세 번째 방향으로 내 경골 조면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가락이 신전되면서 족저근막이 잡아당겨져서 늘어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줍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이 잡아당겨져서 아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발 아래에 있는 내재근들도 많이 쓰이는 동작이에요.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15회 정도 2, 3세트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단지 굴분 강화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발가락을 우선 이렇게 펼칩니다. 발가락을 벌리고 구부리고, 구부릴 때는 전체적으로 끝에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구부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쭉 벌리고 구부리고 발등까지 구부린다는 생각. 벌리고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안 하던 분들은 이때 지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